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아줬던 정시 비중은 현행보다 확대하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비율은 권고하지 않았는데요. 네, 임성호 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와 함께 오늘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먼저 구체적인 이야기에 좀 앞서서 오늘 대입 개편 특위가 내놓은 2022학년도 권고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보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우선 핵심이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수능 위주의 정시를 확대하느냐 여부죠. 우선 수능 위주의 정시는 확대를 한다. 예. 다만 이제 비율은 공개를 하지 않았고 대학에다가 정시 확대를 권고를 하겠다. 그리고 정시 확대에서 좀 배제되는 대학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고 수능 평가 방식도 또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수능 평가 방식은 현행 상대평가제를 유지를 하는데 제2외국어와 한문 정도는 절대평가제로 돌리겠다. 그리고 신설 과목이 이제 금년도 교재가 다 개편이 됐죠. 고등학교 1학년부터 통합사회과학 과목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 과목이 만약에 수능으로 과목으로 들어올 때는 절대평가제로 하겠다. 사실상 이제 신설 교재에 대해서는 수험생 부담을 좀 줄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대표님께서는 이번 권고안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뭐 1안과 2안을 뭐 주장했던 분들도 사실은 양쪽 다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좀 볼 수 있고 특히 또 정시를 확대를 한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확대를 하는 것인지 현재도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현재 대학들은 예를 들어서 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정시 비율이 15%밖에 안 되죠. 그리고 주요 대학들도 한 20% 초반대인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늘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좀 책임 있는 어떤 얘기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도 혼란스럽다.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대학의 어떤 그 선발 자율권의 문제가 큰 고민이었었겠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수치 자체를 사실은 이번에 공론화 그 시민 참여단 어떤 그 조사 과정에 있어서는 한 40% 이상대 정도를 요구했던 부분들이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수능 위주의 정시 확대가 지금 현행 그 입시 체제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공감을 했다. 그럼 그 비율 정도를 어떤 국가기관에서 특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시민 참여단 그리고 그 이란의 의제 발제를 한 팀에서는 45%를 요구를 했었었고 시민 참여단에서는 40% 정도 이상들을 인정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돼 있었기 때문에 대학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아서 앞으로 좀 판단을 해달라 이런 또 메시지 전달로도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적정 수준이라고 하면서 또 중간값은 제시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 20% 초반대가 정시 선발 비율인데 지난번 그 3월 달에도 교과부 그 차관께서 대학에다가 또 어떤 권고를 했을 때도 또 부작용이 또 바로 나타났었죠. 대학의 어떤 그 자율권의 침해라든지.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학교 내신 위주로 뽑는 전형이 사실은 지금 현재 80%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학교 내신 성적이 반대로 안 좋은 학생들은 거의 80~90%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내신이 안 좋으면서 현행 대학 입시 체제 수시 위주로 어떤 그 편향되어 있는 입시 체제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한 80~90% 정도는 달한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한 20%대를 겨우 30% 정도대로 어떤 그 신용만 낸다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아마 고통받는 학생들은 그대로 또 지속될 수가 있고 또 이런 어떤 저항과 문제점들은 앞으로 지속될 수가 있겠죠. 최소한 40% 정도대 이상 때는 그래도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어떤 메시지 전달의 의미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비율을 예상을 하시기에는 못해도 40% 이상은 돼서 이제 교육부에서 개편안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학교 내신 성적이 나쁜 학생들이 너무 많다. 80~90% 정도 된다. 예, 그렇다면 이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 자체는 수능 위주의 정시 선발을 늘려야 된다. 그 규모 자체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절반 가까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50% 정도까지? 그렇죠. 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학교 내신이 다소 나빴던 학생들이 어떤 그 역전이라든지 어떤 그 재도전의 기회부여가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행 입시 체제는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마치고 학교 내신 성적이 원하는 값에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은 대학 진학이 어렵다. 나머지 고등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들은 최소한 좀 제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도 생각을 하면 수능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지고 나면 수능 한 번에 이제 만약에 열심히 준비를 했다가 수능 한 번 망치면 또 무너져 버리는 그런 또 피해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뭐 지금까지 학력고사나 수능 체제에서 그건 배제할 수가 없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학 입시에서 수시는 3학년 1학기 때까지죠.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1학기 때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10번을 보죠. 사실 10번 동안 계속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망쳤을 경우에 뭔가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 통계라든지 가능성이 그 학교 내에서 발생이 하면 괜찮은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대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졸업시까지. 그런 면들로 봤을 때는 한 번의 수능이 어떤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부작용들도 있을 수 있지만 고등학교 과정에 3학년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 동기부여는 반드시 좀 제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현재는 그 동기부여라든지 어떤 정시 선발 비율로 봐서 15%, 20%대 정도가 대학들이 그런 그 구제책으로서 정시 비율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 굉장히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기울어진 어떤 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현재 수능 평가 방식을 현재 상대 평가 체제 유지로 결정을 했는데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절대 평가 방식은 좀 곤란하다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지금 이번에 공론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전과목 절대평가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절대평가제 도입의 취지는 인정을 하지만 사실 작년도 1년 전에 절대평가제를 간다고 했을 때 동점자 처리 문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문제로 보다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들어갔었죠. 동점자가 한 과목에서 뭐 80점 맞는 학생들의 그 차이가 한 2만 명 가까이 그 등급 구간대별로 발생한다. 2만 명대라고 하는 것은 주요 대학 한 7개 정도 모집 인원에 해당하는 건데 그럼 불가피하게 대학 입장에서는 본고사라든지 또는 면접이라든지 또는 또 내신을 또 부과를 해야 된다라든지 현행 정시 위주의 선발은 사실상 사라진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현재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이 심각해서 문제가 지금 제기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나마 있었던 정시 선발마저도 없애버리는 그 형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안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좀 즉각 도입은 사실은 굉장히 부작용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공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제2외국어랑 한문 영역에 좀 이 부분은 좀 절대평가를 도입을 했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탐구 과목은 사회탐구, 과학탐구. 사회탐구 문과 학생들은 2과목 선택하죠. 그 자연계 학생들은 과학탐구에서 2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제2외국어와 한문은 문과 학생들에게 국한된 얘기입니다. 사회탐구 2과목을 선택을 하고 추가적으로 제2외국어 한문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해서 만약에 사회탐구 2과목 선택한 것 중에서 한 과목을 잘 못 봤을 경우에 제2외국어 한문 선택한 과목을 잘 본 과목은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재 그 제2외국어 한문을 선택하는 이과 학생들은 전혀 상관이 없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7% 정도가 제2외국어 한문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평가에 대한 요구사항이 뭐 커져 왔고 또 주장도 해왔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굉장히 좀 미미한 부분부터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볼 수 있고 또 제2외국어 중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냥 뭐 로또 수능이라고 그러죠. 아랍어라든지 뭐 한 절반 정도만 맞더라도 2등급 이내에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불공정한 시험의 어떤 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절대평가 부분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나만 좀 더 해보자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를 좀 더 다 교체를 하겠다라는 계획안을 내놨기 때문에 공론화위에서도 이 부분을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게 불가피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렇게 절대평가로 다 바꾸는 것으로 좀 기간을 좀 계획을 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현행 대학 입시는 중학교 3학년 때 발표된 3년 예고제 때문에 그렇죠. 중학교 3학년 때 발표를 해주면 사실은 됩니다. 그렇다면 전과목 절대평가제로 갈 수 있는 학년은 현재 중학교 3학년을 그대로 간다고 상대평가제로 간다 하더라도 중학교 2학년 때 사실은 절대평가제를 전 과목으로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중2가 내년도 중3이 됐을 경우에.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절대평가제의 문제점들을 과연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안정적인 장치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 바로 적용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제가 한 1년 동안 지켜봐 왔을 때 절대평가제에 따른 어떤 동점자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완벽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사실 절대평가제로 전 과목을 간다라고 하면은 굳이 수능 시험을 볼 이유가 없죠. 잘 받들어도 어떤 결론이 안 나고 적당히 못 봤을 경우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시험을 굳이 국가가 전체 학생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수능이 도입 반영이 안 되는 전형도 굉장히 많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절대평가제를 도입해서 시험을 보게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권고안은 권고안이지만 개편안에는 반영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봤을 때는 거죠? 이게 한 1, 2년 안에 그 급조되어서 만들기에는 상당히 좀 한계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만약에 이번 권고안대로 개편안이 확정이 되면 자사고나 특목고의 선호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우려나 이런 좀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현상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특목고나 자사고, 상위권 일반고가 수능 점수가 높게 나오죠. 그 이유는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내신이 따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내신 경쟁보다는 수능 위주의 학습 방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높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위주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으로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고 수능은 사실은 조금의 어떤 그 이차적인 부차적인 것으로 갔다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럼 당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특목고나 자사고나 재수생들이 유리하다라고 예상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고에서도 학교 내신이 다소 안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위주의 어떤 교육을 시킨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특정 학교의 어떤 유리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신이 불리한 학생, 특목고를 다니든 아니면 일반고 학교를 다니든 이런 학생들에 대한 어떤 처리, 해결의 문제는 사실은 학교 측에 달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반고와 자사고 지원이 또 동시에 가능하게 돼 있어서 이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자사고 쪽으로 더 우선적으로 또 지원하는 선호도가 쏠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수능 위주의 정시가 확대되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내신보다는 수능 쪽으로 조금 무게 비중이 좀 높아졌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에 특목고나 자사고 가서 수시의 어떤 그 일률적인 어떤 거의 편향적인 선발 방식에서 다소 탈피된다라고 하면은 특목고나 자사고 또는 자기 관내에 있는 어떤 그 지역 상위권 일반고에 굳이 기피할 이유는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고교 학점제 등의 이런 어떤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번 권고안을 보면 좀 어떤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얽혀져 있죠. 수능은 절대평가제로 간다라고 했는데 내신은 상대평가제. 굉장히 모순인 거죠. 수능은 완화시키고 내신 경쟁은 치열하게 시킨다. 그러면은 내신도 절대평가제로 바뀌어져야겠죠. 그럼 내신을 절대평가제로 바꿔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은 90점 넘으면 그냥 1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신 불리한 상황이 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특목고나 자사고를 현행처럼 유지해둔 상태에서 절대평가제를 강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목고 자사고 쏠림 현상을 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교 학점제는 사실은 본인이 희망하는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자율스럽게 어떤 거 토론도 하고 이런 어떤 그 수업 방식인데 그걸 상대평가제로 유지를 해놓게 됐을 때는 사실 그 도입 취지가 또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고교 체제에 대한 정비도 지금 현재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특목고 예. 자소고가 없앨지 안 없앨지도 지금 현재 미약적인 상황이고 여기에 절대평가제는 수능과 내신에서 뭔가 동시에 움직여야 된다든지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어떤 그 발표했던 어떤 그 주장대로 이행하기가 앞으로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 학생들도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각에서 뭐 학생들 뭐 시험지 유출 사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봉사활동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내신 부담이 그만큼 높았다는 얘기가 되죠.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때 학교 내신 성적이 나쁘면은 좋은 대학 가기가 어렵다. 이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어떤 부정적인 방법들이 또 동원이 되는 것이고 또 학교 교과 성적이 다소 나쁘게 되면은 어떤 선생님한테 뭐 어떤 코멘트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따야 되겠다라는 어떤 부담감.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텐데 그런 활동들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내 스스로 어떤 그 자력에 의해서 뭔가 하기에 굉장히 벅찬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 8월 말에 발표되는 그 교과부에서 어떤 그 최종 그 안을 발표할 때는 아마 이런 어떤 그 불필요한 부분들은 좀 제거를 시키고 근본적으로 비교과 영역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 제거한다라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시와 정시에 내신 그리고 학교 생활 중심에 선발하는 그 비율이 80%. 정시 위주가 20%.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구조적인 변경 없이는 일부 어떤 그 학교 생활 기록부의 어떤 기록 어떤 시스템의 단순 변화 가지고서는 좀 극복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대입 개편 특위가 일각에서는 이게 교육 전문 분야의 인사들이 아니고 교육 전문 분야가 아닌 인사를 포함을 했기 때문에 비전문가 집단이다라는 이런 논란도 좀 있습니다. 저도 초창기에 회의에 한번 참석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교육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 거죠. 그런데 교육 정책은 그 당장 학생만 놓고 보더라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정책이 다를 테고 학교 내신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 또 선호하는 정책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집단의 어떤 집단을 구성을 해서 아마 그 의견 수렴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 제기는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수치를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의 문제점들이 지금 오늘 또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데 과연 정시 선발 비율이 40%가 정답인지 45%가 정답인지 50%가 정답인지를 누가 과연 이걸 특정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요 대학들의 학교 내신 합격선은 1, 2등급 됩니다. 내신으로. 그러면은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전과목 내신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서 3학년 1학기 때까지 전과목 학교 내신이 1, 2등급 대학생들이 과연 몇 %인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놓고서 주요 대학들은 1, 2등급 위주로 뽑아가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11%까지가 2등급입니다. 과목당 예. 그 11%까지가 2등급인데 2등급 이내는 정도는 들어와죠. 그래도 주요 대학들을 갑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전과목 11% 안에 들어왔던 학생들 과연 몇 명일까? 그보다 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만약 한 절반 정도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주요 대학들에 갈 수 있는 전체적인 인원은 한 5, 6%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되죠. 예.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고통을 받게 되는 건데 이런 수치적인 접근의 어떤 근거적인 통계를 가지고서 40이냐 45냐 50%라는 것을 좁혀 나가줘야 되는데 예. 이 부분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국가기관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정보라든지 어떤 그 통계적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어떤 전문가 그룹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문가들의 몫과 시민 단체들의 그 몫이 따로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어떤 그 국가에서 분명한 뭔가 어떤 그 특정 통계적인 수치를 제시를 해야 되는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아쉬우기도 합니다. 예, 예. 그럼 이제
개혁안, 개편안이 이제 이달 말에 좀 나올 예정인데 권고안을 어느 정도를 받아들여서 어떤 개편안이 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우선 이 교육회의의 어떤 의견을 굉장히 좀 많이 반영한다고 봤으니까 예. 뭐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까 싶고 또 정시 학대 그 어떤 그 비율 자체를 뭐 굳이 이제 와서 또 교과부가 특정할 뭐 이유는 저는 없을 거라고 또 봅니다. 굳이 또 뭐 비판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은 그 수치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납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40%가 맞는지 45%가 맞는지를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정하지 못할 것 같고 다만 그 대학에다가 근고를 한다라고 했는데 근고의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정시학대 지정대학에서 배제되는 대학들도 존재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배제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언제 배제하는 것들을 발표할 것인지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는 그 대학별 전형 학정안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4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오늘 사실 발표가 됐다라고 하고 8월 말에 교과부에서 발표했다라고 하지만 예. 이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2020년 4월 말까지는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학도 그렇고 교과부도 그렇고 사실 이 학생들이 또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시점은 금년도 11월 달부터 본격화됩니다. 그렇죠. 최소한 그 이전 단계에서는 대학에서도 어느 정도 입장을 좀 표명을 해줘야 되고 교과부에서도 그런 어떤 그 실마리를 좀 풀어나가는 방식을 취해야 좀 혼란이 적은 것이지 단순히 이 정도 발표 가지고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사실 작년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좀 고통을 받았었고 금년도 중3 학생들도 사실은 이게 해결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아쉽죠. 네, 지금 뭐 어찌됐든 학부모들도 그렇고 중3 학생들도 그렇고 상당히 조금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일 텐데 그럼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 단순하게 보면은 여전히 그 학교 내신 위주로 뽑는 거는 절반 이상이 될 테니까 우선 학교 내신은 중요하다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죠. 두 번째가 학교 내신을 뭐 여의치 않게 좀 뭐 한 2등급을 벗어났다라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수능 위주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렇다라면은 상대 평가를 유지했던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이 중요해지겠죠. 그 중에서 지금까지 뭐 통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학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과목이 수학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 과목으로 조금 더 중요도가 좀 집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은 될 수 있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당장 수능이 100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의 고3 수험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식으로 좀 마지막 전력을 다해야 될지 한 말씀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100일 남아서 있기 때문에 자꾸 불안할 겁니다. 이 불안 심리를 제거하는 멘탈 관리가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그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생겨야겠죠. 먼저 자신 있는 과목부터 또 평상시에 또 분명히 알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자꾸 틀리는 부분의 문제들을 없애게끔 하는 게 일단 안정적인 장치가 될 테고 자꾸 어려운 문제를 새롭게 돌파하는 것보다는 쉽고 본인이 해결 가능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것. 그다음에 뭐 기출 문제라든지 특히 마지막 부분에 탐구 영역은 단기의 어떤 그 성적 상승에 크게 기대되는 거죠. 고3이었든지 재수생이었든지 간에 마지막 탐구 과목에 대한 어떤 최선을 다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성호 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